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제가 건물을 언제 매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쯤이면 경기가 좋아지지 않겠나, 후반기 되면 괜찮아질 것 같다 라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버텨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다른 소스들, 자산운용사니 다른 그런 분들의 좀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버티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 하반기까지 좋지가 못하다 하면은 분명히 하반기부터 건물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 버티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급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나 내가 팔고 싶은 시기에 못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빨리 매각을 하셔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따르기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을 한 번만 쑥 훑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을 한 번만 싹 훑어드리면은 제가 결코 심심해서, 그리고 제가 얼마나 유식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큰 거시적인 흐름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언제 사는 게 좋을까? 언제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타이밍이 언제일까?가 이제 포인트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몇 개가 성립이 돼야 되고, 큰 이제 거시 경제를 한번 이제 알아야 되긴 합니다. 흐름을 알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는 해요. 물론 정확하게 주식에서 얘기하는 바닥이 언제인지 딱 안다, 아니면 고점이 언제인지 딱 안다까지는 못하겠지만은 흐름 안에서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금리 알아서 뭐 할 거고,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알아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건물 시장 그리고 부동산, 모든 게 다 거시적인 영향 때문에 여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네. 미국의 금리 인상 한 번에 이게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작게는 빌딩 시장까지 이 모든 게 다 위에서부터 침투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알고 이해만 하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9년부터 2021년 그리고 2022년 올해 거의 초까지는 건물 매매가가 미친듯이 올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였잖아요. 이제 코로나여서 이제 경제가 다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고,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잃고, 배달만 해먹고,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 가맹점도 망하고 직영점도 망하는 시기였어요. 1층도 망해가고, 1층이 망하니까 사무실도 망하는 그런 모든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건물은 희한하게 가치가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 물론 주거, 아파트 시장이 막히면서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매입하는 거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서 이 유동성, 이 풍부한 이제 현찰이 건물 쪽으로 넘어오고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넘어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답안인 게, 그렇다고 이거를 이 안 좋은 시장 속 안에서 굳이 여기로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왔냐? 그리고 왜 올랐나?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풍부한 유동성, 정말 이제 정부에서도 돈 다 풀고 대출금리도 엄청 낮아졌었잖아요. 대출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은 나름 저평가되어 있었으니까, 한동안 계속 쭉 저평가였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주거도 막히고 금리는 더 낮아지고, 근데 돈은 풀려 있고,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유행이라는 게 특히 그래요. 군중심리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라는 게 한 번에 편승되고 편향되면서 쭉 올라갔었죠. 1층이 임대가 안 돼 있고 사무실이 좀 적어도 금방금방 매매가 되고 가격이 우후죽순 오르면서, 그때 이제 자산 가치가 사실은 이제 올라가는지만은 그 현찰의 가치는, 화폐 가치는 이제 낮아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빌딩만 오른 게 아니죠. 주거 시장도 엄청 올랐고요. 아파트 엄청 올랐죠. 그리고 주식도 올랐죠. 한국 코스피 3,000 넘었었죠. 미국 주식도 엄청 올랐죠. 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미친듯이 올랐죠. NFT도 있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품이 다 꺼지고, 이제 코스피도 다 제자리로 다 내려오고 있고, 코인은 너무 내려갔죠. 미국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려가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은 빌딩이다. 빌딩이 그나마 이제 지키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하기 애매한 게, 아직 그 여파가 안 온 거라고 하기도 해요. 아직 변동금리 쓰시는 분들은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만큼 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건물을 사야 되는, 빌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2008년 모두 기억하시죠? 이제 리먼 사태, 아니면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두 다 던지고 자산 가치가 전부 다 폭락하고 주식 다 던지고 모든 게 다 안 좋았어요. 시장 경제 주식 다 안 좋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나마 견고하게 유지를 했던 거는 빌딩 시장이었습니다.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우뚝 제자리에서. 그래서 이걸 비춰봤을 때 현재 지금 자산 가치가 낮춰져 있고 아마 뭐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이 안 좋은 상황이 유지된다거나 아니면 더 나빠진다는 걸 가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빌딩에 차라리 들어보는 게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게 가장 베스트인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현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어차피 포트폴리오는 구상하셨겠지만 채권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코인이 있고 과연 지금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가 감히 이 불안정한 시장 속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이런 옵션들밖에 없는데 근데 그동안 역사를 봐왔을 때 코인은 이제 비트코인만 약간 떴었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이제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시장을 봤을 때 그나마 상업용 부동산 빌딩 시장이 이 모든 자산의 가치 하락했을 때 유일하게 지키고 있던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사를 알고 흐름을 알면 보이는 거잖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과 역사를 알면 보이는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현찰 비중, 매입을 했을 때 현찰 비중이 올 현찰 비중이 사실 베스트고요. 어지간하면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래에 강남 쪽에서 매각되는 것들을 보면은 현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매입하시는 분들은 현찰로 매입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레버리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현찰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수익률과 대출금리 이 사이에서 제로가 되는 구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하셔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대, 뭐 1% 후반대 수익률이어서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수익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현찰 비중이 꼭 높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도 비슷할 수 있는데 주식보단 아파트로 좀 비유를 해드리는 게 좋은 게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재건축 쪽에 대장이 있건 아니면은 신축 중에 대장이 있건 대장이 주로 버텨주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수순이죠. 대장은 주로 버팁니다. 어지간하면. 네, 입지 좋은 곳들은 버텨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무너지지 않는 곳들 있잖아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곳은 오피스 상권. 오피스 상권은 이동하지 않죠. 어지간하면 그 입지 안에 살고 있고 입지 안에 있습니다. 떨어질 가격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월 현찰인데 오피스 지역 안에 있는 괜찮은 매매가의 뭐 건물이다 하면은 베스트죠. 수익률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상업지보다는. 그런데 안정적으로 향후 몇 년간 가져가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뜨는 상권지에 소형 건물을 매입을 해서 뭐 MD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성공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수익률도 분명히 오피스 빌딩보다는 더 낮고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더 사업을 운영한다는 느낌이 훨씬 드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불안하게 보는 게 상권지는 정말 탄탄한 상권지가 아니라면 어지간하면 이동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뭐 압구정을 예로만 봐도 예전에 오데오길이 메인이었다면은 지금은 도산대로 쪽에 있는 도산상권이라고 하죠. 결국 이 큰 블럭 안에 있는데 나누어지게 되고 여기는 완전 망했거든요. 완전 망했고 지금은 다시 좀 뜨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모든 상권이 전부 다 이제 도산대로 쪽으로 몰려가 있는 상태처럼 신사동도 그렇고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고 확장하고 메인은 밀려나고 저 안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시기를 이제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거시적인 상황과 세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동떨어져 있어도 이것만 보면은 어느 정도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말 잘 아는 상권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이 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업종이 생길 것 같은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이 F&B가 됐든지 간에 뭐 패션에 있어서 소식을 접하고 금방 트렌드 따라잡을 수 있다 하면은 베스트인데 이게 아니고 추천만 받아서 하는 거다라면은 확인 사실 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찰 비중이 높거나 상권지, 특히 이제 오피스 같은 곳에다 입지 좋은 곳, 대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남이 됐든 아니면 각 지역에 탄탄한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곳에 주로 이제 매입을 하거나 마지막 하나가 있다면 이거는 뭐 똑같이 원론적이고 공통적인 건데 결국에는 이제 진짜 주변 시세 평단가보다 조금 많이 싸게 나오는 것들 10%도 조금 애매해요. 요즘에는 적어도 이제 근처 시세가 1억인데 10% 20%는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은
매입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급매물, 급쳐 나오는 매물들. 주변 시세보다 적어도 10%는 저렴하고, 사실 10% 저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10%가 저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20%부터가 이제 저렴해지면 그거는 당연히 반드시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매물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요. 요즘 그 건물 그 매수, 매도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의사결정이 엄청 빨라요. 실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몇 개 없습니다. 급처거나 수익률이 나오거나 내가 원하는 상권에 내가 원하는 현금이 이 정도 있는데 정말 그만한 물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계속 봐오시는 분들은 그런 물건이 하나 나오면 결정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괜찮은 건물이 있다 하면은 요즘에 매각되는 그 타이밍이 한 달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도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모든 전재산일 수 있지만은 100억, 200억 단위인데도 바로 결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알려드릴게요. 저도 건물을 보고 괜찮으면은 이거 건물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주 있으면은 바로 매각이 됐다고 소식이 들려요. 잔금까지도 빨라요. 잔금까지도 이렇게 뭐 예전처럼 반년, 1년 이러지 않습니다. 3개월 아니면 한 달 안에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타이밍이라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현찰, 내가 가용 가능한 금액 안에서 괜찮은 상권지, 그리고 상권지라고 해도 특히 이제 탄탄한 상권지, 변하지 않을 상권지 안에서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면은 매입을 해서 다시 한번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솔직히 이제 너무 먼 이야기 같긴 하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설령 지금 뭐 이 시기에 매입을 한다고 해도 주식으로 치면은 적어도 무릎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바닥이 올 수도 있으니 바닥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신다면은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뭐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시와 흐름과 현찰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좋은 입지 그리고 금매가 좋은데 금매는 아마도 요즘도 어찌 간혹가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나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뭐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은 생각을 한번 다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시장이 안 좋은데 다음번에는 조금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다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